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미치과학회 문화복지실행이사 정태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의 후방영장 국소 위치 극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환자분에게 일반적인 국소 RPD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날 체크 받으러 오셨을 때 저렇게 휴지에 뭔가 싼 것을 보여주면 그 안에 불편한 틀니가 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환자분에게 RPD를 해드리면 이분은 내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합되는 지지조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대합되는 지지조직이 저렇게 엇갈린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보철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부터 그러한 엇갈린 교합을 막기 위해서 잔존치근을 남겨서 그거를 오버덴츠식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꽤 성공적인 치료로 이제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잔존치근 대신에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그러한 오버덴처를 대신하는 것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버덴처의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 레질리언트한 어태치먼트를 쓰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아 지지 그리고 조직 지지 이러한 것들을 모든 걸 이렇게 서로 보상을 하면서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고자 하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FEM 스터디에서도 그 힐링 어바트먼트나 ERA 그 다음에 오링 같은 이런 걸 쓰라고 그러지 서베이드 크라운을 했을 경우에는 서베이드 크라운에 많은 어떤 힘이 가해져서 임플란트에도 엄청난 유해한 힘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법은 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의 논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최근의 그 조미 저널에 재밌는 저널이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후방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거를 서베이 크라운을 한 다음에 RPD를 했을 때 장기간 데이터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논문이었는데요. 실제 그 높은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보이면서 이러한 치료 접근법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제가 쓴 논문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양진 교수님의 도움으로 제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인데요. 제가 이러한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계기는 이러한 어떤 임상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환자분이 틀니를 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잔존 치료제가 많이 흡수가 되어 있고 치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만족스러운 틀니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치료제도 얇아서 전방부에 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방에 임플란트를 2개를 심고 이 임플란트가 힐링되는 동안에 임시 치아를 위해서 이제 오링의 어떤 MS 임플란트를 심어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태치먼트는 너무 어떤 보철적인 컴플리케이션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서베이드 크라운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였고 이렇게 하면서도 과연 이게 버틸까 하는 생각에 한 5년 정도만 쓸 수 있을 거라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런 상태의 어떤 이제 보철을 시도를 했죠. 하지만 9년이 지나도 처음 했던 상태와 크게 다름없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9년째 사진인데요. 크게 변함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고요. 보철적인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바디 임플란트의 MS 그 오링이 1년에 한 번꼴로 이제 달아가지고 교체하는 정도의 그러한 어떤 컴플리케이션만 있었고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째 되는 사진을 보시면 처음 했을 때랑 크게 다름없는 마지날 본이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해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한쪽이 풀려서 오셨습니다. 다행히 마침 이때 어바트먼트를 투피스 어바트먼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다시 스크루를 조여서 다시 해드렸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무래도 RPD는 이제 회전 측방 운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풀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년째 되는 사진이고요. 3개 남아있는 전치부 중에 1개가 이제 페리어 문제로 발거가 되게 되었고, 그냥 간단하게 슈퍼본드를 이용해요. 치아를 붙여서 이제 다시 그냥 수선해서 쓰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2년째 사진 별 문제 없고요. 최근에 들여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비슷한 본 레벨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싱글 임플란트도 잘 버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환자분에게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2개를 스플린트해서 그 의치와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저는 싱글 임플란트도 잘 버틴다는 그러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싱글을 심어서 저렇게 4점 지지가 되도록 해서 저렇게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고, 그리고 상악은 총위치, 하악은 RPD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하악 의치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이 거의 내원을 하시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6년째 사진 그리고 9년째 사진을 보시면 아주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년째 의치를 오래 쓰면 당연히 이제 그 자연치 같은 경우는 우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치아를 빼고 싱글 임플란트의 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2개를 뺐지만 2개를 심지 않고 하나만 심어서 저렇게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11년 지난 다른 임플란트의 그런 마지널 본 레벨과 그리고 1년 지난 마지널 본 레벨을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1년째 심은 것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러한 어떤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그 케이스에서 싱글 임플란트를 서베이드 크라운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보초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논문에서는 그 16명 환자에게 32개 임플란트를 가지고서 했지만 실제 이제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로는 이제 24명 환자에 49개 임플란트를 이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실패했는데 평균 관찰 기간이 한 거의 이제 6년 정도 되는데 95.9%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양호한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도 그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무리한 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컴플리케이션을 겪었고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환자분이 또 내원을 하셨습니다. 하악 RPD를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데 도저히 저는 제대로 해둘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후방에 임플란트 2개를 하나 심고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환자분은 특이하게 계속 저 서베이드 크라운 한 치아가 계속 시큰거린다는 불편감을 저한테 호소하셨습니다. 그냥 그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 30N으로 돌려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렇게 크라운을 했을 때만 어떤 이제 대합치랑 쉽게 되면 시큰거린다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셔가 보통은 2대1 정도는 충분히 겪어지만 저거는 3대1도 넘는 너무나 큰 임플란트 레이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베이드 크라운을 포기를 하고 그렇다면 어태치먼트나 힐링 어바트먼트를 써야 되는데 어태치먼트는 너무나 많은 보철적인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싫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힐링이 이제 다음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힐링이 타이타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많은 어떤 롱텀 데이터를 보면 힐링이 이제 깎여가지고 다시 그거를 릴라이닝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힐링은 보통 10N을 조이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잘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싫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잘 풀리지 않도록 안티 로테이셔널 디자인이 있는 저런 코목타 플러스 어바트먼트를 이용을 했고 그 위에 코발트 크롬 알로이로 캐스팅한 것을 해서 파이널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틀니에는 저렇게 캐스팅한 코발트 크롬으로 캐스팅한 부위하고 틀니의 그 베이스가 이제 메탈 대 메탈로 만날 수 있도록 저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끼워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분은 다행히 실인 증상은 없어지셨고 7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건 9년째 사진이고 9년째 제가 한번 그 어떤 잔존 치조의 흡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피 체크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당연히 의치의
그 전후방적인 회전 운동이 없기 때문에 잔존 치조의 흡수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환자분은 혀와 입술이 잘 씹힌다는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치아가 그 많이 닳아가지고 VD가 상실돼서 이제 나온 증상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이 틀니는 못 쓰는 틀니가 아니라 굉장히 잘 썼던 이제 틀니가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아만 바꾸고요, 프레임은 괜찮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저렇게 틀니를 해드리고 잘 사용하시도록 하였고, 최근에 들어서 어저께 오셨는데 13년 됐을 때도 전혀 그 심은 임플란트가 크게 어떤 몇 연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잘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셔가 너무 불리한 경우에는 이렇게 서베이드 크라운 대신에 조금 낮추어서 하는 쪽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편측 저작에 의한 어떤 그런 힘의 집중입니다. 클래스 2 환자도 저렇게 임플란트를 후방에 하나 심음으로써 클래스 3 RPD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케네디 클래스 3 RPD를 해드렸고요. 잘 쓰고 계셨고 5년째. 근데 6년째 오셨는데 왠지 임플란트 주변에 레디얼 루선트가 좀 관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 같아서 저렇게 교합 조정을 하고 틀니를 끼워드렸지만, 그렇지만 이제 틀니에 의해서 틀니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힘이 계속 집중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78개월 됐을 때 환자분께서 뭐 솟구친 것 같다 하고 오셨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임플란트 주변에 저렇게 레디오 루센트한 어떤 그런 PDL 와이드닝 같은 그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지 않게 쑥 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왜 실패를 했을까, 잘 쓰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이게 낫는 동안 이제 반대쪽으로 계속 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반대쪽으로 드실 때 계속 그 위에 치아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 보니까 위에 치아에 있는 저 브릿지 속에 치아들이 많이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제가 해드렸던 그런 게 78개월 만에 실패한 거는 이쪽으로만 계속 드실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편측 저장으로 하게끔 되면 저렇게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측 저장이 되지 않도록 많은 어떤 그런 고려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측 저작도 오버로딩이지만 실제 오버로딩에 의한 어떤 그런 또 생각해야 될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 제가 저런 식으로 한 지가 한 2년 지났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상하근 총이치 하하근 저렇게 케네디 클래스 3 RPD를 해드렸습니다. 잘 쓰셨고 뭐 큰 문제 없이 지내셨는데, 근데 6년째 되는 날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뭔가 딱 소리가 나면서 뭐가 빠졌다는 게 저 임플란트였고요. 바로 내원하시지는 못하고 저렇게 치유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왜 또 실패를 했을까 나름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일단 5년째 보면 아까 그 케네디 클래스 2에서도 실패한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저렇게 레디얼 루선시가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때부터 뭔가 오버로드의 어떤 사인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심는다고 그쪽 부위를 열어봤을 때 나사선이 그대로 이렇게 긁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의 실패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나 그런 것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힘이 가해져서 그런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을 깨버린 그런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많이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셔가 임플란트를 7mm짜리를 심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 임플란트를 6mm 와이드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크라운이 또 더 커지게 됩니다. 6mm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리스포로카라 암, 그리고 리텐티브 암을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크루잘 테이블이 커지면서 임플란트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힘이 가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편측 저장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템포라리 했을 때 별로 시큰그림이 없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길이는 최소 8.5mm 정도 되도록 했고요. 직경은 이제 후방에 심는 거니까 4.5 이상. 그리고 플랫폼도 와이드 플랫폼이 아니라 레귤러 플랫폼을 가져서 상부에 올라가는 그 크라운의 그 형태가 좀 작게 만들려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버티컬 디멘전이 허용하는 한 티슈 랩의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위치도 상하기 총위치인 경우에는 6번 자리에 심어서 가급적 이제 가해지는 힘이 좀 줄어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렇게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7번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7번의 어떤 미지알 한 반 정도만 포함이 되도록 해서 무치약 부위를 최대한 좁게 저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환면 크기는 이제 어차피 레귤러 플랫폼에서 올라오니까 줄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리시프로칼암, 리텐티브 암이 감싸져서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서포트 역할만 하는 임플란트 지대치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이렇게 끼워 드렸고요. 환자분은 전혀 이제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냥 계속해서 저희 리콜에 응하셨습니다. 3년째 사진이고요. 7년째 사진 보시면 뭐 상하기 이제 임플란트도 들어가고 다 뭐 거의 엄청난 힘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악은 처음 했을 거랑 큰 차이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러한 그 접근법이 결과가 괜찮을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논문이 그러한 어떤 그 약간의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것 같은데요. 이 논문은 15년간 전략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얼마나 잘 쓰는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서베이드 크라운을 이용하지 않고 어태치먼트나 힐링을 샀던 거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임플란트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이제 100%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디스커션에서 재밌는데 보통 컨벤셔널 RPD는 한 40% 정도만 5년 정도 살아남고 그 나머지는 지대치가 망가지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임플란트가 전략적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플란트의 어떤 페리오 문제를 굉장히 좋게 한다. 이게 뭔가 이제 임플란트가 자연치를 좋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렇게 환자분에게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국소 위치의 지대치는 대개 그 수명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릉대 조리라 교수님 하신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포스트 앤 코어를 한 치아에다가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금기시되는 치료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거를 적용을 하면서 그냥 그 서베이드 크라운을 포스트 앤 코어를 해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했고요. 그게 이제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치의 어떤 지대치가 잘 버티는 걸 보면 후방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의치의 회전 운동 그리고 서포트를 확실하게 해주니까 자연치도 굉장히 잘 버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정례를 한번 보면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서베이드 크라운을 이용하는 임플란트 이제 RPD를 한 경우였는데 이분이 이제 13년째 리콜을 했을 때 오셨을 때 저렇게 레스트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트가 부러져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 환자분께 여쭤봤는데 환자분은 괜찮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그냥 뭐 저도 그냥 쓰시라고 그랬는데 1년 지나서 그 앞쪽 치아가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 시멘트가 저렇게 이제 티어된 상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스웰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보면 시멘트가 돌아가면서 있던 시멘트가 통째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후방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레스트로서 최대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해주면 그 힘이 안 좋은 자연치라도 서로 어떻게 분산을 하면서 서로 안정적으로 크로스 아치 스테빌레이션을 주는 그런 힘을 발휘를 해주는데 그게 어느 한 곳에 레스트가 망가지면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이 깨져서 제일 취약한 부위에 있는 쪽에 힘이 집중이 되면서 저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다시 이제 해드리기로 하고 치아를 뺐기 때문에 의치의 이제 전후방 운동이 생길 것 같아서 MS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저렇게 전방부 서포트가 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6년째 체크를 해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또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보면 장기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우식으로 지대치를 뺀 것들로 있지만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한 94.4%가 굉장히 장기간의 관찰임에도 불구하고 지대치가 잘 버티는 걸 보면 저렇게 그 후방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지대치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이제 저희 경험상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저희 어떤 접근 방식이 임플란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연치를 보호해주고 자연치가 보호가 되니까 임플란트도 오히려 또 보호가 되는 상호 보완의 어떤 그런 보철 양식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싱글 임플란트를 특히 하악 같은 경우에 4점 지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전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저는 확신을 하고 임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환자분에게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저한테 오랫동안 다니셨고 후방에 이제 임플란트를 갖다가 이제 심게 되었습니다. 다 근데 임플란트의 직경이 3.5, 뭐 4.0 정도가 이제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잇몸이 얇았는데요. 이런 환자분이 이제 이런 상태가 되셔가지고 전방부를 빼야 됐습니다. 안 그래도 다 얇은데 이 전방부를 빼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성으로 가려 그러면 엄청난 많은 경비 그리고 저희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저렇게 이 관리가 안 될 정도면 굉장히 건강상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는 거죠. 이럴 때 4점 지지가 되는 싱글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 4점 지지가 되도록 하면 그게 잘 버틴다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개념만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저는 그 3번 자리를 발치적시 임플란트를 하면서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저렇게 싱글 PFM 크라운을 하고 이전의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에서 저런 서베이드 크라운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저렇게 지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드리면 환자분께서는 아무런 불편감 없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비용도 적게 들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지났을 때 사진이고 이제 3년째 최근에 오셔서 찍은 사진인데 임플란트들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남아있는 자연치들도 모빌리티가 있었는데 모빌리티가 감소한 이런 양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 특히 노인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어떤 지금 그 시스템 상에서 충분히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환자분도 별로 고생 안 하고 저희도 별로 힘들지 않게 안정적인 보출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이게 도움이 된다면 한번 적절히 자기 임상에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